시간이 되었으므로 오공채 한림업학원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이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험 자체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시험은 설명회는 이제 1부와 2부로 진행이 될 건데요. 1부는 제가 이제 개괄적인, 포괄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리고, 2부에서는 실제로 이제 합격을 하신 분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합격한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총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한 1시간에서 50분 정도 이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2부의 합격자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7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시험인지는 알고 오셨을 거예요. 이제 5급 사무관을 뽑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피색과 헌법을 이제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 시험에는 이제 뭐 외국어라든가 한국사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다 능력 검정으로 이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력 검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시험을 접수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예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없다고 하더라도 접수해가지고 일단 시험을 볼 수는 있는데 최종 합격하기에는 이제 증명을 해야지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시 이제 그런 사전 조건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일단 먼저 그거를 조건을 달성하고 이번에 1차 시험 보는 거를 목표로 삼으셔야지 될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1차 접수가 이제 기간이 이제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접수를 꼭 하시고 이번에 1차를 어쨌든 뭐 준비가 안 됐다 하신다 하더라도 1차 시험은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차는 언어, 자료, 상황, 헌법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직렬별로 이제 과목이 상이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직렬이 이제 혹시 그 일반행정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반행정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면은 뭐 그다음 재경, 네, 네, 그리고 뭐 국제통상, 네, 네. 생각보다 재경직이 많으신데요. 예전에 이제 재경은 이제 행정고시의 꽃이라고 불렸었죠. 그래서 이제 가장 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제 업무 강도도 좀 세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가장 부처가 이제 힘이 세기 때문에 일단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요. 일단 무조건 합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이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4과목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작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선택 과목이 포함이 돼가지고 5과목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보는 2차 시험부터는 선택 과목이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에서 정치학이 빠지고 대신 재정학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재정학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에서도 이제 배우고 행정학과에서도 배우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경제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률 자체는 가장 이제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데 이건 또 해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접수 현황을 봐야지 알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영어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봐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24년 영어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공식 공문으로 이제 배부가 된 겁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이제 배부를 해드렸고요. 일단 뭐 토익 700이 대부분 이제 토익으로 많이 보실 텐데 넘기면은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효기간이 이제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수험생들한테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보완이 돼가지고 이제 인사처에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연장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장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등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접수는 이제 매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꼭 놓치지 마시고 접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영어 말씀드린 한국사도 이제 전제 조건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한번 따놓으시면은 이제 부담이 없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3월 8일 날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차 시험은 6월 25일부터 6월 29일, 3차 면접은 9월 27일부터 9월 30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계속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있었던 선발 예정 인원과 출원 인원 경쟁률입니다. 이제 행정고시가 이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많이 높을 때는 사실상 뭐 100 몇십 대 몇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경쟁률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40대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직렬에 따라서 이것도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신 분들은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공모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진 상태인데 이때가 이제 기회죠. 항상 이제 신문기사, 언론 같은 거를 보실 때 어떤 게 이제 뜬다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네. 좀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사실상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역 구분인데 저희는 이제 전국과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전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행안부라든가 뭐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전국직으로 접수를 하시는 거고요. 지방 이제 뭐 시청, 도청에서 일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역직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근데 지역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TO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경쟁률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일단 1차 컷, 2차 컷 같은 게 전국직보다는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 해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이제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에 좀 맞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선발은 약 7에서 8배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행정 기준에 있을 때는 98명이 이제 선발 인원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1차 합격 인원이 715명이었습니다. 합격선은 81점이었고요. 그리고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은 58명이었고요. 그리고 1차 합격이 40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컷도 81.86으로 이제 일반 행정과 똑같았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재경직이 이제 아무래도 좀 높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경직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진 경향도 있어가지고, 재경직을 노리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직 같은 경우가 점수가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게 자료는 이제 합격수기 이제 보시면은 11페이지에 있는데요. 합격수기는 일단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크게 변동사항 많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한눈에 보도록 좀 이제 해놓은 건데요. 일단 그 출원자가
가 이제 뭐냐면 원서를 접수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시자는 실제로 이제 시험을 본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론자는 8,800명이었는데 응시자는 6,400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호수가 좀 끼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에서 이제 피셋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피셋이라는 공직자성 능력 평가가 이제 범용적으로 좀 쓰이다 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호수가 끼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합격자는 1,500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합격자는 274명,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220명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최종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이 21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종 합격자 220명입니다.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조금 이제 변동이 있는 건데요. 뭐 동점자가 있다던가 아니면 추가 합격자가 있을 때 이제 인원이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응시자 성적 분포입니다. 일단 50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도, 22년도가 좀 많이 있는데 그 위로 23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출제 경향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은 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피셋의 난이도가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셋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상대평가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만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이제 고득점을 합격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일행 합격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75점, 22년도에 67점, 그리고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좀 올라가지고 84점,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81점이었습니다. 점수만 본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좀 많이 나였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2차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1.3배수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행 같은 경우에 기준 봤었을 때 응시 인원이 649명이었고요. 합격 인원이 122명이었습니다. 재경직 같은 경우에도 361명이 응시를 해서 72명이 합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이거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이제 26년까지로 지금 확정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그 전에 붙으셔야죠. 네. 그래서,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인원에서 20%가 이제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합격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 1차에서 이제 1차에서도 이제 2점, 그리고 2차에서도 2점, 그렇게 양성평등은 3점 해가지고 그 퍼센트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합격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는 이제 1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인재는 4명 정도가 이제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지방인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꼭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령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또 물어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좀 나이가 있는데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냐?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다들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5세 이상도 항상 이제 10몇 명씩 이제 2차에서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27세가 최종 합격자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27세니까 어쨌든 내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준비를 해도 합격하는 나이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붙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 이거는 2차 시험 합격자 과목 통계인데요. 좀 이따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합격할 수 있는가가 사실상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통계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제 2차 시험에서 응시자 평균이 41점이 이제 행정법이고요. 행정학은 50점, 정치학은 51점, 경제학은 49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뒤에 최종 합격자 통계도 또 보여드리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2차랑 최종 합격자 통계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합격자 필수 과목 통계 점수입니다. 합격자 최고가 이제 행정법이 67점, 행정학이 72점, 최고 평균으로 보시죠. 행정법이 56점, 행정학이 60, 정치학이 64점, 경제학이 80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제 잘 와닿지 않으실 건데요. 네, 제가 통계를 내놨는데 2차 응시자 평균, 최종 합격자 평균, 그래서 차이를 보면은 평균차가 점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10점대가 될 겁니다. 과목별로.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경제학이 점수가 다릅니다. 경제학은 30점 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과목별로 이제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이렇게 봤었을 때 경제학은 사실상 이제 뭔가 논문 과목이라기보다는 성향이 좀 다르죠. 그리고 행정법이나 행정학, 정치학은 실제로 진짜로 논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량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실력 올릴 때 어느 정도 이제 노력도 필요할 뿐더러 그걸 유지하기에 들어간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암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암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봐야지 잊어먹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실력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계속 봐야지 유지를 할 수 있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 평가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과목의 특성상 이제 고득점 맞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논문 과목들은. 하지만 경제학은 다르죠. 경제학은 높은 점수를 사실상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최고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같은 경우는 96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96점이에요. 이 말은 고득점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통계에 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고득점이 이제 나오죠.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도 80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80점 맞는 사람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경제학은 그렇게 고득점 맞는 사람들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경제고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제학을 최대한 빨리 정복을 해야지만 이 시험은 빨리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이제 유지하는데 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논문 과목들이. 근데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암기 특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이해를 하고 점수를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노력이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경제학을 빨리 올리는 순간 내가 다른 과목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긴다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상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부담이 큰 과목이 경제학이에요. 처음에 이제 힘들어 하시는 과목이 또 경제학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경제학을 빨리 올리는 게 급선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시험은 이제 4일에 걸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과목씩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이 끝나가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버텨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특성들도 있어요. 모든 시험 다 똑같긴 하죠.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하루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 과목당.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에 내가 그 과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3차 면접이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뭐 개인 발표, 그리고 상황 면접 플러스로 이제 집단 토론 같은 것도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현재 진행은 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 시험은 2차까지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3차 면접의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직시험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면접에서도 사실상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그 면접을 준비할 때도 우리가 다 스터디로 조직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동요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수, 보통, 미흡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수는 무조건 붙는 거고요. 미흡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근데 보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죠. 이제 2차 시험 성적 순으로 합격이 됩니다. 보통을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보통인데 이 보통이 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2차 성적 순으로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면은 결론은 우리가 2차 시험을 잘 봐야 된다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면접에서 잘 보게 된다고 하면은 우수로 해가지고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만약 2차를 못 봤다라고 하면은 내가 우수를 받아야 되니까 더 긴장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더 면접 준비가 힘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긴장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3차 면접의 최고의 보험은 2차 성적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2차를 고득점으로 붙는다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1차를 통과를 해야지 되겠죠. 1차는 헌법과 피셋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변경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될 거예요. 그 전에 붙을 거니까 27년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건데요. 피셋 시험 제도가 조금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제 체감적으로 와닿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배점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게 될 거예요. 현재로서는 배점이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문제를 풀 때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내가 빨리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스킬들이 필요할 텐데 이때가 되면 아마 이제 배점들이 다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대평가입니다. 점수가 낮은 것만 풀어서는 합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조절을 잘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난이도는 좀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27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서 참고만 하시고 그 전에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은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1차 시험은 이제 하루에 보는 시험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을 때 1차는 4일에 거쳐서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차는 하루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는 아침에 들어가서 거의 저녁 때쯤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수능 보셨으면 아마 그런 좀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1교시 때는 헌법, 언어 논리를 보게 되고 2교시 때는 자료랑 그리고 3교시 상황 판단에서 보게 될 겁니다. 1교시 때는 헌법과 언어를 같이 본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변수가 생기게 되겠죠. 헌법과 언어를 같이 보게 되니까 언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헌법을 좀 망쳐버렸다 라고 하면은 그 타격을 바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헌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절대평가입니다. 만약에 내가 60점 넘기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피셋을 내가 아무리 만점 맞고 고득점 한다 하더라도 그냥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무조건 60점을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 점수는 항상 높게 잡고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점수는 6점이긴 하지만 목표 점수는 7, 80점을 잡아야죠. 이제 그 60점이 이제 합격하시긴 하지만 최소한 7, 80점입니다. 이거보다 높게 합격하시는 게 좋죠. 이제 안정적으로 그냥 90점 이상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최소한으로 이제 7, 80점 이상을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헌법은 이제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 시험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헌법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시간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까지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지선 대상이고 25분 동안에 25문항을 풀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이제 막판에 이제 헌법을 몰아서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막판에 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 많아요.
피셋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는 또 시험이다 보니까 막판에 다른 것들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은 이제 미리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12월 때까지 끝낸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붙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는 내가 체크하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헌법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가 5월달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핵심 이론이 8월에서 9월달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과정입니다. 기본이랑 핵심은 이제 이론을 쭉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은 한번 보고 이제 들어가시는 게 문제만 보는 것보다는 나으실 겁니다. 만약에 문제만 본다고 하면은 이게 기억력이 너무나 이제 단기밖에 안 될 겁니다. 사실상 이 시험 자체가 단기에 끝내기는 어려운 시험입니다. 뭐 1년 만에 합격했다라는 분들도 이제 있고 합격 수계도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만에 합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이고 그렇게 붙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그 전부터 좀 준비를 제대로 이제 하지 않았지만 하고 있다가 이 동네에 와서 본격적 준비를 한 기간이 1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통계로 보면은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가 5급 공채 기준 했을 때 3.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 기간이 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 2사이클 정도 그러니까 이 시험을 2번 정도 최소한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최소한 1차를 2번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내가 처음에 헌법 준비를 할 때 단기로만 해가지고 합격 컷을 넘겼다라고 하면은 다음에 또다시 그 노력을 들여야지 될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헌법을 제대로 준비하고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 문제는 다 공개가 되는데요. 뭐 피셋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이제 이건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국가고시에 들어가시면은 문제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헌법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셔도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부한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피셋, 네. 피셋이 아마 가장 고민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피셋이라는 시험 자체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시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겁을 좀 처음에는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일단 이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무조건 테스트를 해보고, 준비를 하셔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차를 이번에는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 좀 점수를 올려서 또는 합격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년에 1차 시험을 합격하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내가 2차 준비를 좀 제대로 좀 안 했다 라고 하면은 2차를 지금 안 하셔도 돼요. 1차만 준비를 하셔가지고 1차를 합격을 해보겠다라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피셋은 이제 언어, 자료, 상황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공개된 거로는 뭐 언어는 뭐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 평가를 하고 자료 해석은 표와 그래프를 기반으로 역량 평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자랑 상황 판단은 사회적 이슈, 공무정책 소재를 활용해서 평가를 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문제를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보신 분들은 이제 수능 언어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제 독해 위주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지문 자체가 조금 더 어렵고 길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와 그래프가 거의 대부분이고 숫자 가지고 이제 비교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 판단은 언어랑 상황을 좀 섞어놓고 퀴즈 같은 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와닿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언어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내 실력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데 퀴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료해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숫자 계산이다 보니까 그건 최대한 빨리 이제 습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과목을 공부할 때도 자료해석부터 시작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자료해석을 처음에 좀 힘들어할 수 있긴 하겠지만 표면적으로 이제 내가 가장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실력 올릴 수 있는 게 자료해석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상황 판단이 좀 가장 좀 애매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퀴즈 같은 게 또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퀴즈 같은 거는 아무래도 형식이 정말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제 문제가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피셋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문이 이렇게 길죠. 수능 언어랑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해석은 표랑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숫자들이 대부분이죠. 사업반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반당에는 법조문이라는 지문이 또 있는데요. 법 지문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석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사업반당에서 점수를 확보하기 쉬운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간만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맞출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피셋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사실상 이제 피셋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이 시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시험이 진행이 된 지 십몇 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하는 방법이 다 쌓이게 된 거죠. 기출문제들이 분석이 돼서 문제들을 유형화시키고 그다음 적응법, 풀이법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피셋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를 하면 되는 시험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 도입됐을 때 뭐 IQ 테스트 하는 거다, 관훈시험 보는 거다 라는 말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편차를 이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과정은 이제 기초인문, 그리고 이제 기본, 심화, 핵심, 실전 모의사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기초인문과 기본이 이제 이론 과정이 될 거고요. 심화 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기초랑 기본이 이제 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기출문제들이 분석이 돼가지고 문제들을 유형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접근법, 풀이법들이 나타났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작점입니다. 처음에 막 이론 강의 듣고 나서 점수가 안 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론 과정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내가 부가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이 피셋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풀 수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만으로 이제 불충분하고 이거를 내 걸로 체화를 시켜야지 될 텐데, 그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심화 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 때부터는 이제 하프모의사를 보게 될 거예요. 20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앞에 배웠던 이론의 이제 문제 어떻게 조개되는지, 응유되는지를 보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실전모의사가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전모의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실전모의사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력이 좀 안 되는 분들, 처음 하신 분들이 실전모의사에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전모의사는 정말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들을 시험 전에 이제 많이 풀고 오답 정리하고 내 약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인 건데, 내가 풀 수 있는 여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막 푼다 라고 하면은 강의 따르는 것들은 너무 이제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계표가 매일매일 나올 건데, 이 통계에서 내가 바닥을 계속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감도 잃을 뿐더러 따라가지 못하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내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겁니다. 피셋에서는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네, 없는 자신감도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게 피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를 제가 이제 처음부터 좀 계속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테스트를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풀어보고 내가 점수가 이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은 나는 피셋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막 문제를 많이 풀다기보다는 이론을 좀 지금부터 이제 배우고 속성이라도 그렇게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양풀이를 해야죠. 양치를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개개인별로는 포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개개인별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고 1대1 상담이 저희가 진행이 되니까 한번 와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실전모의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답 정리하면서 나의 단점들을 이제 보완하고 실력 올리는 과정을 이제 하게 될 건데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 전국 모의사입니다. 실전 모의사 때는 실력을 올리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목이 하나씩 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전체 과정을 한 번씩 또 이제 실전처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국 모의사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9회, 10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 자체가 너무 길어요. 2차 시험이. 그래서 처음 이제 이거를 들어가신 분들이 실수를 또 많이 하는 게 시간 조절도 이제 잘 안 되고 운영하는 전략도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실패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는 이제 화장실 가는 거라든가 이제 시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또 이제 화장실 가신 분도 있어요, 간혹.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시험을 망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험장 바깥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간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입실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제도가 이제 보완이 돼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화장실 갔다가 이제 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니까 이런 종무사를 통해서 이제 몸을 한번 이제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제 핵심 강의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기출문제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론 과정인 기출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한번 이렇게 이론도 이제 내 걸로 체화를 시켰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내 걸로 제대로 이제 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핵심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모의사 직전에 핵심 강의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쭉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내가 이거를 점검을 다 하고 실전모의사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실전모의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내가 점수가 조금 괜찮고 한번 도전해볼만 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다음 주부터 바로 달려야죠. 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최선의 방법은 이번 1차를 합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다음 주부터 바로 달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셋 전과목 집중관리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피셋에 정말 이제 올인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루 종일 계속 피셋만 계속 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전까지. 이걸 하게 되면은 피투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피셋만큼은 확실히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2차 시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차 시험으로 3차 면접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2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일단 1차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가 될 건데 중요도로 따진다고 하면은 2차가 될 겁니다. 2차 시험은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네, 과목별로 이제 하루씩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지인데요. 초안 작성이 있고 한 A4 정도 크기 되는 이제 빈칸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막상 처음에 2차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지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10페이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에. 막막하죠. 근데 연습하면은 다 됩니다. 이걸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네, 처음부터는 이제 할 수 없겠죠. 일단 내용을 알고 이제 접근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순환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건데요.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4순환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2차 시험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4년제 전공기준 평가를 하는 시험인데 4과목이잖아요. 단순히 계산만 하더라도 16년짜리를 우리는 1년 반에 끝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무 많아요. 해야 될 게. 그리고 이제 깊이가 이게 또 낮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편에 논문을 써가지고 평가를 받는 시험을 한 건데 그 논문이라는 게 그 과목 전체를 관통하는 논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게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우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될 건데요. 이 과정은 좀 역사가 깊죠. 이 고시촌에서 내려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만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예비순환 때는 이제 기초적인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난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이순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순환 이렇게 되는데, 또 차이점이 있는 게 예비순환 때는 이제 그냥 그 시험을 맛보기로만 이제 한두 번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순환 때는 본격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순환 때는 이틀에 한 번, 삼순환 때는 매일. 그래서 이제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보통 이 과정을 피라미드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밑바탕을 이제 깔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폭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제 넓게 이제 보게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심한 내용을 쌓아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의고사가 2차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안 작성하는 건데요. 답안 작성하는 게 사실상 2차 시험에서의 정수이죠. 답안 작성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답안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로 좋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냥 백지를 놓고 그 안에 내가 아는 거를 이제 써나가는 건데, 그러면서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암기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답안 쓰는 과정이 없이 그냥 내가 책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 내용을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아는지는 모르는 거죠. 당연히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고 있을 때는 그 부분 내가 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내가 바깥으로 혼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지만 진짜로 내가 아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안 작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답안 작성이 당연히 처음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잘 못 쓴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설사 내가 목차만 잡다더라도, 아니면은 뭐 백지로 낸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채점 받은 게 다시 이제 나한테 왔었을 때 이게 복귀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꼭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몰랐고 어떤 부분 잘했고 라는 것들을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복귀하는 과정 자체가 복습하는 과정이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를 볼 때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될 거고, 답안 쓸 때 또 보게 되는 거고, 채점된 걸 보고 다시 한번 복귀하고 하는 과정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내가 그 부분들을 여러 번 이제 고민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순환 과정이 반복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복하는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처음에 볼 때는 당연히 단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보는 순간 이게 장기로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단순히 어떤 그 객관식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기간도 당연히 길고 내용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첫날 이제 공부했던 거를 한 다음에 보통 한 과목이 처음에는 한 달 정도 진행될 거예요. 그럼 한 달 지난 다음에 내가 처음에 봤던 부분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봐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 전체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말인지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거는 이순환 과정이에요. 이순환 과정이 사실 가장 애매한 그리고 힘든 진행 과정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비순환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내용적인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복습할 것도 사실상 별로 없어요. 내가 공부한 양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순환이 넘어가면서 복습할 양도 많아지고 공부할 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모의고사도 보게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이순환 때는 여름이에요. 당연히 짜증도 나겠죠. 이제 힘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따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순환 때가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시기죠.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죠? 피셋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는 일단 이 차를 먼저 붙여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셋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시기에 이 차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이 이 시기에 이제 이 차를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비순환, 일순환 열심히 공부를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 일순환 기간 동안에 피셋을 준비한다고 해서 2차를 안 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차는 암기 과목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암기라는 건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피셋을 하느라고 다시 못 봐요. 그러면은 그게 다 휘발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터지는 거는 삼수한 때가 될 겁니다. 1차 끝나고 나서 삼수한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이제 3월달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피셋을 본격적으로 많이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빠르면 11월달부터 아니면 12월달부터 준비를 할 거예요. 12월, 1월, 2월 달 3개월 동안 내가 2차를 놨다라고 하면 당연히 많은 부분이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삼수한 때 다시 시작을 하는데, 삼수한이 절대로 만만한 또 과정이 아니에요. 삼수한은 수능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매일매일 시험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휘발된 상태에서 삼수한 따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처음 준비했을 때 1차를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2차에서 제대로 된 실력 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2차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차를 한번 붙었죠. 2차도 한번 제대로 준비를 했어요. 삼수한 기간에 제대로 따라갔다고 하면은 삼수한 기간 동안에 답안을 많이 작성을 해봤을 거니까 답안 작성에 대한 노하우가 그래도 좀 생겼을 겁니다. 그럼 이제 삼수가 끝나고 다시 이수한 따라가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2차를 바로 붙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이제 붙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직이 왔어요. 그랬을 때 달라진 거는 우리는 이제 1차를 한번 합격했었고 2차도 오는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합격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 시기에 당일 경제학은 다 잡고 있고 다른 과목들까지 손에 놓지 않는 분들이 최종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이번에 1차를 무조건 붙고 2차를 최대한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야지 되는 게 당연하겠죠.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1차 붙고 나서 2차 시험장까지 들어가 보는 거. 그래야만 내년에 최종 합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최종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1년 만에 준비를 해서 붙을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1년 만에 붙으신 분들을 보면은 뭐 당연히 피셋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피셋이 돼 있으니까 2차만 이제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2차에서 경제에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종합을 해보면 피셋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경제가 중요하고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명확히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거는 가식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피셋을 만약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셋 실력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2차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양을 줄인다라고 하면 다른 과목에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은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이제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단기 합격. 우리가 이제 모두 꿈꾸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시험을 보고 살아왔잖아요. 그럼 그 시험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붙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먼저 매일 꼭 해야 될 걸 미루지 않는다. 당연하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지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당연히 결정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과정 자체가 매일매일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한 과목씩.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과목 전체를 통으로 이제 잡고 있다라는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 전에 내가 전체 과목을 쭉 다 훑을 수 있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니까 합격할 수 있겠죠. 시험을 봤는데 내가 직전에 봤던 게 나았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붙을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직전에 내가 그 전범위를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그 과목을 전체를 관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되겠죠. 이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막 단권하다, 서브다 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요약집이에요.
내가 이제 한 번에 쭉 훑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요약집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요약집은 많아요. 하지만 그 요약집을 본다고 해서 그 내용을 내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만 그걸 봤었을 때 전체 내용을 내가 관통할 수 있다가 될 겁니다. 근데 이 단권화라는 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단권화 없이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단권화 없이 그 전체를 훑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당연하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모의고사를 강조를 했었어요. 답안 작성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시험을 보면서 당연히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계속 체크를 해나면서 모르는 것을 보완을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될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체크, 테스트를 해야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모의고사가 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시험 보는 연습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과정 중에서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내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 그럼 내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 시험 점수가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 보통 생활을 단순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정말 이 시험을 준비할 때만이라도 좀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모든 거를 여기에 집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만 하면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만 좀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쉬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말로는 쉬워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될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도와드릴 건데요. 저희 팜플렛 나와드린 거 보면은 12페이지에 보면은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거인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 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공부해야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혼자 하다 보면은 당연히 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조직을 해가지고 진행할 건데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선택이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붙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스터디는 간단히 말하면 강제학습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하면 잘 안 하게 되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약속을 정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시간대 모여서 이걸 하자 라는 것들을 주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자칫 잘못이 되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침묵으로 만약에 가버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죠. 물론 침묵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도움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힘내면서 이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부어라 마셔라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연애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고시처에 내려오는 것 중에 격언 같은 격언이 있는데 있는 거 없애지 말고 없는 거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변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연애하면서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연애하다가 뭐 깨져버린다든가 새로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부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줄이자는 거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많이 될 거고 막히는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터디 매니저가 이제 상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 공부가 됐든 생활이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수험에 있어서 고민되는 것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도 있고 당연히 저희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 저희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다 공부를 했었어요. 물론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합격하지 못했겠죠. 네.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저는 장수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것만 안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가지고 고민 있다라고 하면 상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너가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플래너를 나가게 될 건데 이제 이것들을 계속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결 체크도 하겠지만 단독방으로 해서 이제 플래너를 찍어서 계속 이제 올리는
것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이제 아침에 하나 올리고 저녁에 올리고 하면서 수술을 이제 통제를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단톡방에 스터디 플래너 올려가지고 체크하는 것들을 이제 다 통계를 내가지고 자세분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상벌이 있어야겠죠. 이제 근데 벌 같은 경우는 사실 다 큰 어른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벌은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별로 이제 없지만 상이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상품권 같은 거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제 주고 있으니까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스스로는 또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을 줘야 되고 못하고 있다라는 벌을 줘야 돼요. 그런 이제 수술의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장기 레이스를 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목표를 그렇다면 설정을 계속 해줘야지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당연히 이런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목표도 단순히 내가 합격을 하겠다 그런 목표는 당연한 거죠. 이런 장기 목표 말고 단기 목표, 중기 목표를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상태에서 이거를 달성해 나갔을 때 내가 이제 이걸 달성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너무 잘했어. 그럼 이제 나한테 상을 줘야지.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걸 산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런 상품권 같은 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벌을 당연히 또 스스로 줘야죠. 내가 이제 한 수술이 끝났어요. 한 과목이 끝났어요. 근데 제대로 이제 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뭐 단순히 뭐 짧게로 한다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일주일 단위 많이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대부분 이제 다 달릴 거고 일요일은 쉴게 될 거예요. 근데 일요일은 내가 못 쉰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지만 지속적으로 또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반 혜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금액적으로 당연히 이제 혜택을 받겠죠. 그래서 단가로 따로 듣는 것보다 이제 한 20에서 2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 그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없다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걸 제공하는 목적은 뭐냐면 복습하라고 드리는 거죠. 복습 동영상이니까. 이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이제 너무 장기 레이스고 그리고 이제 과목들마다 텀이 좀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배웠던 게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빠르게 복습하기 위해서 복습 동영상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백업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야지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실강 안 듣고 그냥 인강으로만 듣겠다 라고 해버리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인강이 있으니까 실강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든가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안 좋은 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강을 무조건 다 따라가면서 모의고사 다 보고 그 어떻게든 간에 해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습 동영상은 최대한 이제 필요할 때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또 뭐냐면 당연히 인강과 실강 장점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강은 장기로 봤었을 때는 사실상 너무 이제 함정이 많아요. 이제 인강으로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기로는 인강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내가 제대로 계획적으로 이제 따라가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 본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아서 본다든가 배속으로 봐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제대로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봐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전체 내용을 알고 관통을 해야지만 논문을 쓸 수 있는데 피상적으로만 안 되게 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습 동영상을 이제 최대한 좀 조심히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상벌제도에서 이제 그 모의 사례를 제대로 이제 보기 하기 위해서 잘 보고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상금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받으신 분들은 바로 1등 하면 뭐 60만 원, 5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쉽진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스터디 플래너 이제 AC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계속 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또 노력을 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설명이니까. 근데 개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를 거고 순도 다르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다면 꼭 1대1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0분 정도 잠깐 쉰 다음에 합격자분 모시고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니까요. 3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